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자기소개 짧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앙대 학부생인 김희중이고요. 그동안 논문 스터디는 해왔었는데 논문 발표는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논문 제목은 와이드 오픈 스페이스라고 논문의 저자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FC 바르셀로나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계셨던 하비에르 페르난데스라는 분이고 해당 논문은 2018년에 나왔고 이 논문이 게재된 MIT 컨퍼런스에서 뭐 3등을 했다고 본인 링크드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온더블 기준으로 선수의 가치나 역량을 계산하는 여러 논문들이랑 다르게 오프 더 볼과 공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약간 축구 이상의 가치를 쫓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해당 논문도 단순히 이제 기술 논문, 이거 논문을 넘어서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논문도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일단 유명한 선수이자 바르셀로나 축구 철학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감독 요한 크루이프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선수가 대량 공을 잡는 온더볼 상황은 선수당 3분 정도이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머지 시간에 얼마나 잘하는지, 즉 오프더볼 상황에서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크게 연구의 핵심 내용 세 개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스페이스 오큐페이션, 두 번째는 스페이스 제네레이션,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방식의 피치 컨트롤 모델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가 당시에는 미개척 분야였던 오프 더블 연구라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선수를 코칭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스페이스 오큐페이션 제너레이션의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 오큐페이션이란 높은 가치의 공간에서 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간의 가치는 공의 위치나 상대 골대의 근접성, 또는 주어진 영역 내에서 상대 선수에 따른 공간의 점유 정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자세히 나오는 얘기고요. 일단 여기서 스페이스 오큐페이션은 선수의 속도에 따라 액티브 오큐페이션, 패시브 오큐페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선수가 빈 공간을 향해 상대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면 해당 선수는 액티브하게 공간을 얻은 것이고 다른 예로 한 선수가 천천히 걷고 있는데 상대 선수들이 공을 따라가느라 해당 선수와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패시브하게 공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패시브의 경우 이제 느린 속도로 공간을 얻었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빠르게 본인과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게 된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영상이 나와서 그거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스페이스 제네레이션입니다. 스페이스 제네레이션이란 기본적으로 특정 공간에 있는 상대를 드래깅하여 즉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 선수를 본인에게로 끌어들여서 공간을 생성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예시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크게 우리 팀 동료에게 상대 선수가 붙어 있었는데 해당 상대 선수를 끌어들여 우리 팀 선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상황과 상대 선수를 끌어들여서 아예 이제 우리 팀 선수가 없는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해당 연구는 앞서 말한 이제 전자의 상황만 가정하고 상대를 끌어들여서 빈 공간을 만드는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점유 생성의 예시를 바르셀로나 실제 경기 영상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었는데요. 일단은 한번 여기 있는 선수가 이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이걸로 하면 보입니다. 그 이쪽에 있는 선수는 이니에스타 선수인데 오른쪽 영상 속 나오는 거는 이제 공간 색 변화나 이런 거는 이제 추후에 나오니까 간단히 봐주시고 왼쪽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면에서 우선 영상 다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니에스타 선수인데 이제 마지막에 수아레즈가 슈팅을 하면서 끝나는데 이제 이 영상 장면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수아레즈가 슈팅하기 이전에 이니에스타가 빈 공간을 통해 천천히 빠져나와서 패시브하게 이게 아니고요. 여기 있다가 천천히 빠져나와서 패시브하게 공간을 점유하는 장면, 오큐페이션 하는 장면이고 그게 침투해서 패스를 받은 다음에 끌어들여서 메시한테 이제 패스를 주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는 제네레이션이라고 상황을 어, 이제 뭔가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나온 내용은 피치 컨트롤 모델인데 우선 이 오큐페이셔널 제네레이션 후에 이제 식으로 정확하게 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제 피치 컨트롤 모델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 연구에서 만든 피치 컨트롤 모델은 선수의 위치, 속도, 공과의 거리를 바탕으로 특정 위치에 대한 선수의 영향력을 계산하고 이제 합치는 모델인데 이를 위해서 먼저 특정 위치에서 선수의 영향력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 영향력을 계산하는데 선수 영향력이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위치이고 두 번째로 고려되는 이제 요소가 공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공의 위치가 선수와 멀면 해당 지역에서 선수의 영향력이 넓고 공과 가까우면 범위가 좁아진다고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들으면 이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이제 공과 선수가 멀 때 공이 선수 쪽으로 이제 먼 상황에서 이제 공이 선수 쪽으로 이동할 경우 선수가 이제 더 넓은 공간 내에서 공에게 도달할 시간이 더 많다는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공과 가까울 경우 선수가 현재 위치에서 공이 움직일 경우 공에 도달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들어준다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공의 위치고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속도입니다. 이제 선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높은 속도를 가진다면 그 방향에서의 영향력은 이제 속도가 낮은 경우보다 더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 부분으로 더 이제 넓, 넓고 높은 이제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 논리를 바탕으로 계산한 선수의 영향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영역을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정의하였고 이 분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선수의 위치, 속도, 그리고 공과의 상대적 거리를 통해 조정되고 어, 네. 주어진 위치에서 영향력 또는 제어 이제 정도를 해당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어진 위치 P에서 주어진 시간 T에 대한 특정 선수 I에 대한 영향력을 라지 I 요거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속도 S와 각도 세타를 고려한 정규 분포함수 F로 정의하고 주어진 위치 P에 대한 I 선수의 영향력은 선수의 현재 위치에서 영향력 분의 이제 주어진 위치에 대한 선수의 영향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함수 F를 정규화한 거는 이제 주어진 위치 P에서 선수의 영향력을 그 선수의 현재 위치에서 영향력 값으로 나누어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고 이는 특정 위치에서 영향력이 절대적인 값이 아닌 선수가 그 순간 가지고 있는 영향력 대비 얼마나 이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타내는 상대적인 값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교화 과정을 통해 선수의 영향력을 이제 보다 일관되게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위에서 말한 요소를 바탕으로 이제 선수의 영향력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왼쪽 경우는 이제 하얀색이 공이어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고 낮은 속도로 있는 상태일 때 이제 분포가 동그란 모양으로 쭉 찌그러지지 않고 좁은 형태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의 경우 이제 높은 속도로 이제 그림 기준 우상향으로 선수가
이동 중인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공에 이제 이동 중이어서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분포가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공이 선수와 떨어져 있어서 이 공이 여기 있는데 떨어져 있어 왼쪽보다 분포 자체가 일단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공의 위치에 따라서 선수 영향력 범위를 어떻게 할 거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공과 가까우면 범위가 좁아지고 공과 멀면 범위가 넓어진다는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수 개인의 이제 피치 컨트롤은 다음과 같고 이제 다음은 이제 팀 전체 피치 컨트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팀 전체의 경우 각 팀의 선수들의 값들을 합쳐서 이제 보로노이 분할 같은 거와 다르게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경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해당 식은 이제 시간 t, 위치 p에서의 피치 컨트롤 수준을 제시하며 이제 여기서 i와 j는 여기 이제 i와 j는 각각 상대팀 선수의 인덱스를 나타내니까 I가 우리 팀이면 J가 상대팀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로지스틱 함수는 각 팀의 개별 영역을 누적된 값을 뺀 것을 이제 0과 1 범위 내에서 제어 정도로 변환합니다. 이제 또한 팀 지향적인 피치 컨트롤 모델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어떤 선수의 영향력도 없이 단일 선수가 혼자 공간에 있는 경우 공간의 0.73만을 제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이 아니라. 그래서 이는 주어진 지역 근처에서 선수의 밀도가 높아야 해당 지역에서 높은 제어 수준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해당 위치의 영향력은 팀 I의 전체 영향력 빼기 팀 J의 전체 영향력을 로지스틱 함수에 넣은 값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다음 예시는 보면 빨간색 팀 기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빨간 팀 영향력이 높은 것이고 오른쪽 바를 보시면 1에 가까워서 빨간 팀 영향이 높은 것이 0에 가까울수록 노란 팀 영역에 가까운 곳에 그림에서 이제 빨간색이 네. 빨간색이 이제 노란색 팀의 영역인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노란 배열, 초록색 배열이 이제 빨간 팀의 영역인데 어, 공 근처 위치인 이제 82,8 여기를 보면은 노란 팀이 여기 이제 높은 밀도가 이제 공 근처에서 레드 팀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영역의 제어 수준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공을 소유하고 선수는 이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달리는 방향으로 이제 분포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80,25 이 정도에서는 레드 팀 잠시. 그리고 이제 위치 50에서 30을 보면 여기를 보면은 이제 노란 팀 선수가 주변에 이제 거의 4명의 레드팀 선수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4명의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높은 밀도 때문에 공간을 거의 가지지 못하고 이제 빨간색이 거의 안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단일 시간 프레임에 대해 이 피치 컨트롤 모델은 선수의 위치, 속도 그리고 공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이제 변수로 총합해서 이제 총합하고 이제 피치 컨트롤 시간의 역학을 활용해서 위치적 이점의 창출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의 밀도, 선수들 간의 밀도, 그리고 압박 속도 등의 영향 이제 이런 거에서 그리고 공간의 창출과 생성 같은 이제 게임의 다양한 시공간적 특성을 평가하는 이제 다재다능한 도구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컨트롤 모델에는 이제 스페이스 오큐페이션 제네레이션을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 공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상대 골대와의 거리이고 다음은 이제 선수들의 위치와 공간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 논문은 한 가지 가정을 제시하는데요. 이 가정이 이제 수비하고 있는 팀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가치가 높은 공간일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어, 저자는 이제 공격하는 팀이 극단적인 만약에 말이 안 되는 상황처럼 이제 극단적으로 만약에 모든 선수를 중앙에 배치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수비하는 팀은 이제 각 골대 근처의 주요한 위치를 지키면서 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수비팀이 이제 지키고 있는 공간이 가치 있는 공간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식처럼 이제 밑에 있는 식처럼 이제 수비하고 있는 팀 선수의 영역의 합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수비팀이 공의 위치에 따라 특정 필드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의 총합을 학습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는 공간 가치를 공의 위치에 따라 함수로 정의하는 모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공의 위치와 필드 위치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선형 모델 대신 비선형 모델이 더 우수하였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제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사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각 선수의 수비 선수의 영향력과 합을 최소화하는 로스 함수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비 상황을 정의할 때 수비 상황은 이제 상대 팀이 공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그 상황을 각 플레이어의 그 상황을 이제 수비 상황이라고 가정하였고, 이제 그 상황에서의 각 플레이 영향력을 합을 이제 방금 로스 함수의 기준이 되는 이제 그런 영향력의 합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단순 공 위치에 따른 공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 골대 근처에 공이 있을 때에도 공이 오른쪽 방향은 높은 공간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여기서 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간이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공간이 아닌데, 단순 이제 공 위치로만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 공의 위치 플러스 이제 골대와의 거리에 따른 공간의 가치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이 없을 때에도 이쪽 상대 골대 쪽 공간 높게 설정하고, 이제 공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알맞게 공간의 가치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였고, 이제 다음은 앞에서 다루었던 이제 스페이스 오큐페이션, 스페이스 제네레이션이란 개념을 이제 식으로 구현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요 식은 앞서 구했던 공간의 영향력 곱하기 해당 위치의 공간의 가치를 곱하여 소요 공간의 퀄리티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식은 이제 요 식은 어, 좀 일단 스페이스 오큐페이션 게인은 이제 위에서 말한 그 스페이스 오큐페이션을 얻는 거를 이제 그 타임 윈도우 안에서 이제 얻는 양을 말한 거고, 이제 스페이스 오큐페이션 로스는 반대로 이제 그 공간을 잃는 상황을 이제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밑에 식은 이제 특정 플레이어 i에 대해서 t 플러스 1에서 t 플러스 w 플러스 1 사이의 이 시간 동안 공간 점유의 품질 q의 평균 차이의 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밑에 그 위에 말했던 그 SOG, SOL이란 개념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축구가 동적인 특성을 이제 고려했을 때 선수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공간을 너무 짧은 사이에 획득하고 잃는 과정을 관여하면서 너무 의미 없거나 매우 작은 상황에서 점유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획득한 공간이 실제 점유적 이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공간 이득이라고 이제 정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보면은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공간 점유 이득이 해당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제 공간 점유 이득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유 이득도 똑같이 해놨고 점유 손실도 똑같이 이것처럼 이제 식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스페이스 오큐페이션 식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은 이제 스페이스 제네레이션 게인입니다. 그래서 팀원을 위해 공간을 생성하는 개념의 스페이스 제네레이션은 이제 공격 상황에서 2명 이상의 팀원이 관여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생산자고 이제 그러니까 제네레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리시버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행위는 끌려간 상대가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공간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면서 이제 공간을 받는
선수가 이제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해당 상대방이 이전에 한 명 이상의 팀원들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제 뭔가 그 팀원들의 유인한 선수의 공간이 리시버 됐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뒤에 이제 식을 먼저 보면은 음, 아, 그러니까 이 공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끌어당기는 행위는 끌려간 상대가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이제 공간을 자유롭게 만들고 이제 해당 이제 선수가 이전에 한 명 이상의 다른 팀원들이랑 일단 가까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이제 이 선수가 근접하게 서로 같이 있었다는 그 가치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까 이니에스타 선수 영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메시한테 가까이 붙어 있던 선수를 이니에스타가 끌어당겨서 이제 메시한테 공간을 제네레이터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 이제 가까이 있다는 이제 근접하다는 그 정의를 먼저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주어진 시간 t에서 서로의 거리가 상수 이제 델타 미만인 경우가 두 선수가 서로 가깝다고 정의하고 또한 이제 생성자와 이제 끌려간 상대방 사이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 사이의 거리가 이제 최소 알파만큼 이제 있어야 된다. 뭐이 정도를 정의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이제 처음에 선수들이 서로 매우 가까울 때 부정확한 유인을 이제 피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알파와 이제 델타라는 값을 설정해서 식을 만들었고 이제 이제 위에 다음 식은 이제 여기 어, di, j 이제 t 얘를 이제 선수 i와 j 사이의 거리로 하여서 이 시간 윈도우 t와 t 플러스 w 사이에서 팀원상 i와 이제 이 뭐라 부를 건가 i 콤마랄 거니까 와 이제 어떤 상대 j 사이의 공간을 생성하는 식을 이제 sg식 이렇게 어 식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 이제 있는 식이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이제 사용을 하게 된 스페이스 제네레이션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아까 오큐페이션처럼 인계값을 설정해서 네, 식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식을 바탕으로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바르셀로나 실제 경기를 분석한 내용을 먼저 결과로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표는 경기에서 발생한 스페이스 오큐페이션 게인에 관한 이제 표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단순 스페이스 오큐페이션 게인이 일어난 수, 그다음에 평균, 그러니까 합 평균, 그다음에 액티브 오큐페이션인지 패시브 오큐페이션인지에 대한 퍼센트, 그다음에 FRT, BEH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각각 이제 이 공간 점유가 일어난 것이 공보다 앞에서 일어난 건지 공보다 뒤에서 일어난 건지 프론트 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고 MBD는 이제 볼과의 평균 거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민슨 출전 시간이고 그래서 SOG 표를 보면 이제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메시 순으로 이제 많은 걸 높은 것을 보여주었고 공격 능력 대비 낮게 나온 이게 유명 공격 능력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네이마르와 수아레즈 선수의 SOG는 이제 두 선수에 대한 상대의 밀착 마킹 때문이라고 저자는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OG라는 가치가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압박에 들어와서 상대 선수의 밀도가 높으면 해당 선수의 SOG는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스케츠처럼 피벗 역할을 하는 이제 선수가 많이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표는 이제 경기에서 발생한 스페이스 제네레이션 개념과 이제 오른쪽에 이제 스페이스 오큐페이션 로스 SOL 로스 그러니까 공간을 잃은 정도의 표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표를 보면 네이마르, 메시, 수아레즈가 SOL 어디죠? SOL 수 자체를 보면은 이제 네이마르, 메시, 수아레즈, 이니에스타 등 이제 공격적으로 볼을 자주 드리블하거나 소유하는 선수들이 그만큼 이제 공격 진영 상대한테 많이 공을 잃어서 SOL 값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공간 손실은 이제 상대의 압박과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특히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의 행동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네이마르 수아레즈 선수한테 마킹이 붙어서 SOG가 낮았던 것처럼 이제 어 상대가 이제 그 공격 선수들의 가까이 붙어서 수비하는 팀이 밀도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공격 선수인 네이마르 수아레즈 메시 이니에스타 뭐 이런 선수들은 그만큼 공간을 많이 잃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스페이스 제네레이션의 경우는 제네레이트 한 거와 리시브 한 거랑 과정이 있어서 좀 더 복잡한 과정이지만 수아레즈는 이제 박스 내에서 이제 공간을 생성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것을 이제 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SOG 같은 경우에는 수아레즈가 낮게 나왔는데 어, 이제 이렇게 제네레이션은 수아레즈가 높은 값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네이마르도 마찬가지로 어, 두, 두 선수가 이제 공간을 공간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팀원들을 위해서 이제 끌어들이고 패스를 주는 방식으로 많이 제네레이트 해준 것을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메시가 당시에는 가장 뛰어난 선수였지만 이제 그만큼 같은 공격진을 구성하고 있는 네이마르와 수아레즈의 역량도 이런 데이터로 뛰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각 선수가 제네레이터하고 리시브한 히트맵인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제네레이터고 밑에 이제 있는 게 리시버인데 이거 보면 이제 수아레즈가 메시한테 제네레이트 해준 게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뭐 네이마르도 메시 이니에스타한테 많이 해준 것을 볼 수 있고 뭐 네 이런 점도 이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 이제 단순 점유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공격수의 역량을 확인할 수 없었던 거를 이제 제네레이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마르 수아레즈 같은 선수가 이제 얼마나 공격적으로 많이 팀원들한테 기여를 해주고 특히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도 많이 기여해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어, 부스케츠 같은 선수도 이제 계속 끊임없이 공간을 점유하기도 하고 제네레이트 해주는 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음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일단 발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네,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저도 이해를 막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녹화 중단하고, 예.